네, 고 여의도 마포 공덕에서 좀만 서쪽으로 가시면 나오는 지역이 있죠. 이제 신촌, 이대, 뭐 홍대, 연남동, 연희동 그쵸. 이런 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신촌 이대 하면 굉장한 번화가였는데 요즘엔 신촌 이대가 좀 많이 상권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대 앞에 가시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뭐 대학생 말고는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예, 뭐 가게도 옛날에는 진짜 뭐 다양했는데 음. 요즘에는 좀 많이 죽은 것 같고 상권도.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때부터 기점으로 신촌 이대가 죽고 홍대는 살아남았는데 홍대 상권은 살아남았는데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홍대에서 상수동 밑으로 내려오면 상수동까지 확장이 상수. 되고 예. 이제 서쪽으로 더 가면 연희동이나 연남동까지 확장이 되는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촌도 최근에 그래서 신촌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음, 해갖고 재정비를 좀 해서 한창 죽었을 때보다는 조금 살아났는데 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옛 명성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촌 상권이 죽게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저는 그 이 명물거리 길을 폐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버스만 다닙니다. 그 그렇죠. 신촌 오거리에서 연대로 들어오는 길을 버스만 다니게 폐쇄를 해놓고 일반 차량은 출입을 못하게 해놨는데 확실히 그 조치가 조금 모르겠어요. 그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떤 차가 말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게 해서 상권을 살린다는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조치가 상권을 좀 안 좋게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좀 그렇죠.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좀 교통 면에서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제 맨물거리에서 얼큰하게 한잔 하고 나오면 바로 택시 잡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신촌역에서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하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연대 정문 앞에서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귀찮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상권이 막 죽긴 했는데 또 그래도 약간 상징적인 그렇죠. 걸 보면 그 다들 아실 텐데 독수리 다방 독다. 독다라고 음, 뭐 연대생들은 당연히 아실 테고 저는 연대생이 아닙니다만 음, 워낙 유명한 데니까 그렇죠. 독수리 다방도 망했다가 네. 이게 최근에 다시 그거를 부활시켜서 음, 저기 건물 고층 6층인가 뭐 좀 높은 데다가 다시 지어서 음. 되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니까 해서 이제 좀 분위기도 좋고 옛날엔 다방이었지만 음, 지금은 이제 그냥 카페죠. 카페니까 음.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듣니까 이 생각 나는 게 그 옛날에는 번화가라는 개념이 그렇죠. 사실상 대학 앞에 중심으로만 형성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신촌이 그랬었고 이대 앞에 뭐 홍대 앞에 또 안암동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한 성인이 되면서 그 고대 앞에 있는 영철버거 아, 없어졌잖아요. 영철버거. 지금 다시 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겼어요, 네, 다시? 다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없어졌을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생이 아니라서. 근데 영철버거가 폐쇄했을 때도 고대생들이 막 난리가 났다. 이런 상징적인 어떤 우리 가게가 없어진다는 게 충격적이다. 음, 그래서 영철버거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이번에는 영철버거를 도와주자 해서 그런 운동도 있었고, 아,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독수리 다방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없어졌다, 다시 생기고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힘이 많이 빠졌다, 상권이. 그러면 그러니까요. 왜 힘이 많이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대학생들도 대학교 앞에서 술을 먹고 직장인들도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번화가라고 할 만한 데가 대학교 앞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학교로 많이 갔다면 아니면 자기 직장 앞에 먹었겠죠. 뭐 종로, 중구 아니면 강남 이런 데서 먹었겠죠. 근데 요즘은 갈 데가 되게 많아진 거죠. 뭐 그렇죠. 이태원, 한남동, 우리 방금 말했던 연남동, 연희동, 그다음에 무슨 그 뭐 신사동, 뭐, 가로수길, 예, 그다음에 뭐 서울 앞에 샤로수길, 그렇죠. 상수동, 성수동 되게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돈 쓰는 직장인들이 갈 데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굳이 대학교 앞에 갈 필요가 없어지고 대학교 앞은 그냥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싼 맛에 안주 먹고 배부르고 술 먹고 있을 수 있는 곳만 남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뭐 GPD님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임대료를 많이 올렸고 그렇죠, 이제 그걸 못 견디는 이제 상인들이 나가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도 있죠. 이제 그게 사실 그게 연남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대에서 예. 밀려난 상권이 연남동, 연희동으로 오고 그렇죠. 연남동. 상수동으로 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말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연남동이 좀 핫한데 연남동 가보시면 이제
거기 화교들이 모여 있는 데라서 음. 중국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옛날에는 그 소공동 쪽 있죠. 명동 쪽에 모여 살았는데 그 대사관인지 공사관인지는 거기 네 지금 맞아요. 거기가 원래 많았다는 거기에 거죠? 있었는데 이제 흩어지면서 온 곳이 이제 연남동 쪽에 화교가 있어갖고 이쪽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2000년대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부터 모이면서 중국 요리집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연복 셰프 가게도 여기 있어요. 연희동에 네, 연희동 있죠. 바로 위에. 그 연남동이 이제 연희동의 남쪽이라 해서 연남동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좀 연희동 쪽은 이제 중국 음식이 많은 것 같고 연남동 쪽은 중국 음식도 있고 약간 좀 연트럴파크라고 그러죠. 그 네, 연트럴파크. 경의선 길 공원. 네. 거기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쁘고 약간 맛있고 깔끔하고 좀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카페, 브런치, 술집, 뭐 파스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연트럴파크도 여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앉아서 술을 그렇게 먹어요. 돗자리를 깔고 다들 3, 4, 5 모여서 술을 먹는데 나 외국인이 한국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여기 아. 밖에서 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도심 한가운데서 밖에서 술 먹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불법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아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아 그런가 모르겠네요.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거에 좀 안 좋은 면이 이제 생긴 게 그 지역 주민들은 원래 살던 주민들은 그쵸. 굉장히 조용한 동네였는데 그렇죠. 이 상권이 발달하면서 방문객들도 많고 이제 뭐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쵸. 뭐 더러워지고 이러니까 소음이랑 이런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들 드셨으면 알아서 치우고 가시고 좀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문화 시민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맛집 얘기로 넘어가면 연남동 제가 한번 뭐 추천드리고 싶은 집은 뭐 워낙 가게가 많아서 어떤 걸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먹어본 데를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까사디노아라고 네. 이미 여기가 한번 수요미식회에 섭외를 하려고 그랬는데 섭외를 못해서 나중에 번외로 나온 데가 있어요. 아. 근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고 가보시면 셰프님이 이탈리아 분입니다. 잘생겼나요? 그 이탈리아는 거지도 잘생겼다는데. 잘생겼어요. 아. 셰프님이 잘생기셨고 그리고 같이 보시면 한국인 여자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에요. 두 분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이제 사모님이랑 이탈리아 이제 사장님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가게고 그래서 굉장히 이탈리아 정통 맛이겠죠? 저는 잘 이탈리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맛있어요. 맛있고 거기서 특히나 뇨끼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라고 해요. 약간 감자로 만드는 이제 수제비 같은 건데 굉장히 쫀득하고 감자 맛이 아주 풍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연애할 때 혹은 소개팅할 때 이런데 이제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홍대 앞에 저는 홍대 앞을 말씀드리자면 그 르블랑이라는 이제 프랑스 가정식 요리집이 있어요. 프랑스 가정식. 프랑스 가정식, 그러니까 프랑스 음식점인데 점심에 네. 가면 이걸 가정식처럼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저는 저녁에만 가봤는데 점심 메뉴가 웃긴 게 우리나라 급식판처럼 이렇게 네모난 이 트레이에다가 네. 이제 그릇마다 반찬을 놔주는 거예요. 마치 한식처럼. 근데 놔주는 반찬이 이제 프랑스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국화시킨 이제 점심 메뉴가 있고, 그건 이제 점심 메뉴인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뭐 스테이크라든지 뭐 달팽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프랑스 요리를 이제 먹어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떤 음식에 대한 뭐 신미 감각이나 어떤 맛적인 표현을 잘 모르지만 그 프랑스 음식을 먹어봤다는 자체가 이제 그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고 맛도 있었어요. 맛도 있었고 이거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기에 오기 괜찮은 것 같다.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분위기가 여기가 반지하처럼 돼 있는데 지하에 내려가면 이제 좀 약간 조명도 있고 막 음악도 나오고 하는데 좋네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작고 아담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도 아니고 주방이 다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또 한 군데 더 추천하고 싶은 곳이 생각나는데요. 상수 쪽이에요. 그래서 상수 쪽 4번 출구 한강 쪽 가는 방향이죠. 그쪽으로 나오시면 골목에 있는 집인데 까리뇨라고 스페인 음식점이에요. 까리뇨. 네, 까리뇨라는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뭐 비슷해요. 네,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까리뇨란 가게인데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 하몽이에요. 하몽 아시죠? 그 스페인식 족발. 네네. 그래서 하몽이 가장 유명하고 뭐 가서 같이 와인 한 잔 드시면 분위기도 있고 크지 않아요. 가게가 크지 않은데 작은 가게인데 한 분위기 있게 스페인 요리 드시고 싶으면 가볼 만한 가게고
그 또 한동안 또 이제 뭐 스페인이니 프랑스니 이태리니 얘기했으니까 또 연남동에서 또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번엔 또 어떻게 한잔 하실려고? 지금도 음. 한잔 하시는 건데 다. 그런가요? 아, 그래도 서른 소주지. 아 소주 메뉴로. 그 연남동 다시 올라가면 시실리라는 이제 해산물 포차가 있는데 아 시실리. 시실리가 제가 알기로 이게 되게 분점이 많아졌어요. 제가 갔을 땐 2개인가 3개밖에 없었는데 분점이 여기저기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시실리 네, 좋습니다. 이름 들어보시면 이게 아마 합정에도 있을 거고 이제는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해산물 포차예요. 그래서 뭐 회도 팔지만 육회 이런 것도 팔지만 어떤 간장새우라든지 아하 또 뭐 해물 꽃게라면 그다음에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이런 것들도 파는데 맞아요. 여기도 간단히 이제 먹기가 참 분위기가 약간 포차 분위기가 나서 목재로 된 이 문 뭐 이런 벽 그쵸. 이런 네, 네. 분위기에 이렇게 등 같은 게 위에 매달려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소주 먹기 좋은 분위기다. 그리고 사진도 꽤 잘 나와요. 그렇죠. 이런 데가 잘 보시면 나오죠. 사진이 꽤 잘 나오고 대게 라면인가요? 꽃게 라면인가요? 네, 대게 그 라면이 라면이었던 것 같은데. 좀 매력적인 라면 그런 맛있죠. 가게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회를 얘기해서 뭐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연남동의 명소가 이제 바다회 사랑이라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겨울철에 이제 방어 드시러 엄청 많이 가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 녹음하는 데가 연남동 근처라서 바다의 사랑을 방금도 지나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아니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다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인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아 줄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는 바다의 사랑을 되게 자주 갔어요. 지금처럼 옛날에도 유명했는데 지금처럼 막 줄을 서서 먹을 정도, 줄을 오래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컨대 옛날에는 줄 서면 뭐 3-40분이면 들어갔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올해 또 서울에서 이걸 못 가본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데려갔는데 3시간 기다려서 2시간 먹고 왔어요. 3시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면 2시간밖에 타임 리밋이 그 제한 시간 내에 먹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솔직히 뭐 먹을만 해요. 먹을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장점을 하고 치면은 그 되게 방어를 두껍게 썰어준단 말이에요. 두껍게. 네, 보통은 되게 얇게 썰어주는데 여기는 네네. 두껍게 썰어서 그 진짜 그 어떤 풍미를 느낄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이 3시간씩 기다리면서 먹어야 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 바다의 사랑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음. 제 개인적인 성격과 취향에 따르면 저는 3시간 기다려서는 못 먹습니다. 음. 저는 그 정도 못 먹어요. 그래서 포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사실 차라리 포장을 해서 가시면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맛이 없는 건 아니고 맛있긴 한데 너무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약간 저같이 또 술을 즐기는 사람은 시간 제한 넣고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이 또 제한돼 있으면 마음도 조급하고 편치 않잖아요. 먹는 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희동 지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연희동 몇 군데를 제가 네네네. 소개를 드리면 우선 가장 유명한 데가 연희 김밥이에요. 김밥집이에요? 김밥집인데 제가 연희동을 이제 자주 갔었는데 김밥은 김밥 천국이 최고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연희 김밥은 맛있어요. 맛있는데 연희동 가보시면 연희 김밥이라는 가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한 군데였는데 잘 돼서 그 연희동 안에도 몇 군데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홍대나 이쪽도 생긴 걸로 들었어요. 지점이 잘 돼서 잘 돼갖고 그래서 제가 연희동에 아침 일찍 가본 경험으로서 아침 일찍 가잖아요. 그게 9시인가 뭐 8시인가 오픈을 하는데 이미 7시 한 50분 되면 줄을 서기 시작해요. 예, 동네 주민들이 줄을 서요. 뭐 밤도깨비요? 진짜 줄을 서서 사갖고 가요. 그렇게. 그래서 주말 아침 내내 한 10시까지도 줄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김밥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김밥도 있고 뭐 이제 좀 특별한 거라고 하면 이제 오징어 김밥이 있는데 이제 매콤하게 오징어 채를 매콤하게 해서 넣는 김밥이에요. 그래서 오징어 채를. 네, 오징어 채를 넣는데 그냥 오징어 아니야? 오징어 채인 거예요. 오징어 채인 거 같았어요. 네, 그래서 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저한테는 매웠어요. 매웠는데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맛이고요. 그리고 일반 김밥도 깔끔한 맛이에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넘길 수 있는 김밥이라서 아무래도 그래서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희 김밥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면 제이스 버거라는 가게가 있어요. 제이스 버거라는 가게가 연희동에 있는데 그냥 건물에 2층에 있습니다. 근데 2층에 야외도 있고 야외 테라스도 있고 실내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 아침에 가볍게 이제 가서 브런치 뭐 분위기 낼 겸 기분 낼 겸 가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 제이스 버거라는 이름이 제이스 버거잖아요. 네. 제이의 버거예요. 제이라는 사람의 버거. 근데 그 제이라는 사람이 진짜 제이예요. 가수 제이 아시죠?
아, 제이- 어제처럼. 네, 우리 시대는 어제처럼 그쵸. 다 알죠. 예. 그 가수 제이가 만든 가게고요. 그래서 동생분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이 동생은 제이 다음에 뭐지? K요. 이거 뭐 드립을 칠라도 무식하니까 드립을 못 치겠네. 늦었어요. 예. 아무튼 제이 동생분이 하신다고 들었고 지점은 일산 하나 있고 연희동에 있어요. 일산이 본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연희동이 더 이제 동네도 조용하고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분위기 내시기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버거가 맛있어요. 먹어본 결과 맛이 있고 거의 스테이크를 팔거든요. 근데 스테이크는 좀 가격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드셔보시면 고기가 좋은 건지 좋은 걸 쓰시는지 맛이 좋아요. 그 아까 우리가 최초에 연희동에 중국 식당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딱히 언급을 안 한 것 같아갖고 연희동 아니고 연남동이지만 저는 산왕반점을 되게 추천드립니다. 아 산왕반점. 산왕반점은 사실은 연희동에 있는 중국 식당 유명한 데는 만두 유명한 데가 많던데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마포에서 만두 얘기를 했으니까 제 일부러 다른 데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산왕반점은 연남동에 완전 뒷골목에 숨어 있는 집인데 여기는 가장 유명한 게 멘보샤. 멘보샤가 엄청나게 유명한데 멘보샤가 뭐냐? 멘보샤는 그 중국식 새우 토스트 또는 새우 샌드위치 튀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양은 뭐 다 가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산왕반점에 있는 멘보샤는 네모난 빵 같은 튀김 안에 새우가 들어있어요. 아 맞습니다. 아주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되게 맛이 맛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맛은 아니에요. 그쵸? 드셔보시면 그냥 새우를 뭐 이렇게 판 맛인데 맛이 좋아요. 그게 네. 약간 이런 음식들은 사실은 뭐 향신료나 조미료나 어떤 맛을 내는 소스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재료의 식감이나 네, 어떤 뭐 그렇습니다. 튀김의 어떤 뭐 이런 걸 먹어봤을 때 산왕반점의 멘보샤가 최고다. 그런 평들이 많아요. 뭐 제가 실제로 최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도 실제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었고 입에서 약간 이 혀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멘보샤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 그 외에 다른 메뉴들도 네. 맛있습니다. 뭐 오양진육도 있고 여기도 깐풍기도 있고 다 일반적인 중국 식당에서 파는 건 다 있는데 워낙 이 멘보샤라는 단일 메뉴로 유명한 곳이라 한번 맞습니다. 소개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이제 한남동, 이촌동 그리고 이태원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 홍대, 연남동, 연희동을 많이 갔다면 30대 때는 확실히 이촌동, 한남동, 이태원을 많이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동, 이태원 이쪽 지역은 대중교통보다는 차가 있어야지 좀 접근하기가 편한 지역이고, 맞습니다. 또 어떤 그 물가를 봐도 조금 강남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촌 홍대보다는 비싸고 그런 특색이 좀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그 출근 복장이 양복인데 퇴근해서 이태원을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괜찮은데 제가 퇴근해서 홍대를 가거나 신촌을 그쵸. 가면 너무 이게 그 맞아요. 밸런스가 맞지 않고 신촌을 못 가. 약간 부끄러워요 제가. 맞아. 네.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많아 홍대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만 봤을 때도 확실히 이제 약간 우리 지훈 씨 애들이 나이가 되면 그쵸. 물론 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태원이나 좀 이쪽 지역이 좀 더 친숙한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남동, 이태원 이런 데가 이제 사실 미군 부대가 있던 데고 외국인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 음식, 뭐 태국 음식, 이태리 음식, 뭐 프랑스 음식, 스페인 음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모여 있고, 맞습니다. 인도 뭐 이런 뭐 심지어 동남아 음식까지 여러 가지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이제 30대가 된 지훈 지혜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이태원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도 주변에 보면 저는 사실 이태원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끼리 네. 이제 모여서 어디를 뭐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가장 만만한 곳이 이태원이더라고요. 이태원이 아무래도 다양하고 말씀하신 대로 네. 사진 찍기도 좋고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워낙 유명한 데가 많고 맛집도 찾으면 나오는 데가 많아서 저는 약간 한남동이나 이쪽을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한남동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사실 스시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그 맛집 소개한 데서 스시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회 먹는 데는 있지만 초밥 그쵸. 파는 데가 없어서 제가 초밥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촌동이나 한남동에 몇몇 유명한 스시집이 있어요. 뭐 수요비치에 나오고 그런 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데도 가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데가 하나 있어서 한남 오거리에 바로 오거리입니다. 바로 오거리에 스시아메라는 곳이 있어요. 스시 아메요. 스시아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한 바에 한 4명 정도 앉고 그다음에 그냥 테이블에 한 6명, 4명 뭐 이 정도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닌데 굉장히 그 일단 분위기가 좋고 셰프님이 굉장히 좀 친절하시고 아하. 많이 물어봐 주세요. 어떤 종류의 회를 좋아하냐는데 사실은 스시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나는 뭐뭐뭐 좋아하고 뭐뭐뭐 싫어한다라가 딱 명확하지만 많이 안 드셔 특히 오마카세로 드시는 분들 많이 안 먹어보신 분들은 어떤 게 내 입맛에 맞고 이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셰프님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평소에 못 드시는 거나 잘 드시는 걸 물어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질감이나 향이나 이런 걸 내는 건 다 빼고 주시는 게 추천을 먼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 빼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저는 일단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되게 세심하시네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가 너무 맛있어요. 스시가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그럼요. 특이한 것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개발하신 어떤 저 이름이나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신선한 것도 한두 개씩 주시니까 약간 약간 기성품을 입는다기보다는 약간 맞춤형을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것 같은 느낌? 또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사회에서는 또 맞춤형으로 각각 추천해 주시는 게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뭐 유명한 어떤 그 스시집에서 이제 셰프로 계시다가 나오신 거라고 들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정확한 팩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어쨌든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격대는 사실 좀 있는 편이야. 일단 오마카세인데다가 한남동에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종종 이제 정말 스시를 먹고 싶으면 여기를 가는 편이에요. 근데 주피디님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오마카세가 정확하게 뭐죠? 오마카세는 이제 뭐냐면 보통 메뉴를 시킬 때 뭐 A 세트, B 세트, 뭐 광어 스시 뭐 이렇게 시키시는데 오마카세는 뭐냐면 이제 주방장한테 내 어떤 선택권을 일임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방장이 판단했을 때 오늘 가장 신선한 생선으로 이제 한 끼 코스 정도 되는 스시를 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뭐 셰프 추천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철이나 이런 거 다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못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셰프가 알아서 내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성 뭐 A 세트가 뭐 초밥이 한 뭐 20개 나오는 거다라고 치면은 오마카세는 그 20개가 다 셰프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주는 거죠. 가장 그날 괜찮은 신선한 생선들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비쌀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그 셰프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선도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재료는 엄청 비싼 생선인데 오늘 아니면 못 팔아. 그러면 이거는 오늘 내가야 되는 거예요. 오마카세 그 상해.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이제 뭐 어떤 균일해서 회계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단가가 비싼데 어딜 가나 오마카세 코스는 다 비싼데 근데 한남동의 이 스시아메라는 곳은 물론 좀 비싸지만 여느 호텔 일식당 같은 데 가서 먹는 오마카세랑 품질 퀄리티적으로는 뒤지지 않는데 그래도 가격은 그냥 한남동에서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마카세라는 사실 저 그 이름이 되게 저도 생소해서 뭐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사실은 여기가 저는 지인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가성비 좋은 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성비라는 게 사실 상당히 상대적인 이야기라 제가 방송에서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제가 이제 가격을 그냥 아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저녁 오마카세가 65,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꽤 저렴한 편 네, 아닌가요? 보통 이제 진짜 비싼데 가면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오마카세를 하고 그렇죠. 호텔에 가면 뭐 10만 원씩 넘어가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65,000원에 이 정도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방촌 쪽으로 올라오면 드라마나 이제 보면 왜 옥탑방에서 막 시골에서 상경한 뭐 우리 여주인공이 캔디 같은 여주인공이 옥탑방에서 줄넘기 하면서 막 달 보고 뭐 야경 보면서 나 서울에 꼭 성공해야지 그런 그림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대부분 다 이 동네인데 그 이태원동 이쪽인데 이태원 여기인데 말고 그 남산 여기 길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들에서 찍는데 요즘에 여기도 이제 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상권에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루프탑처럼 꾸며놓고 음식을 파는 데가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더백 푸드 트럭이라는 수제 햄버거 집인데 여기가 햄버거가 되게 맛있는데 이 위가 루프탑으로 돼 있어갖고 진짜 밖에서 이제 요즘 같은 날은 추워서 좀 힘들겠지만 여름에 이렇게 밖에서 햄버거에 맥주 먹으면서 야경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진짜. 루프탑이 요즘에 진짜 많이 유행처럼 또 번지고 있는데 네네. 확실히 근데 루프탑이라는 게 이게 좀
바깥의 경치도 보면서 분위기도 좀 내고 네네.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에 3층 그 루프탑에 가려면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건 가게에서 정한 원칙인데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게에서 정한 원칙인데 주문을 밑에서 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행이 먼저 올라 자기가 이런 게 안 되고 밑에서 주문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자리가 있으면 거기 앉으실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2층이나 1층을 앉으시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것 때문에 갔는데 3층에 못 간 거예요. 그 루프탑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당시 여자친구랑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그 남산 거기 드라이브 코스 있잖아요. 네. 그거 길가에 옆에 세워놓고 그냥 그 적당한 데서 서서 먹었어요. 햄버거니까. 햄버거에 뭐 콜라 한 잔 먹는 거기 때문에 세워서 그냥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랜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일단 사서 그러니까 올라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가볼 수는 있어요. 대신 미리 앉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확인하고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실 저는 이태원이나 한남동에 아는 맛집이 많이 없어갖고 우리 주피디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2개밖에 얘기 안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한 개도 안 했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우리 너무 우리 주거지에만 확실히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지원 지회 분들의 참여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우리 동네 맛집은 이런 데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한번 가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선 한남동, 이태원 이제 이촌은 이쯤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Do you know Gangnam Style? 네, 강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Gangnam. 그 강남이라 함은 저희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북이 거의 본거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서 강남, 신사동, 청담동, 압구정동 뭐 다 합쳐서 몇 개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일단 강남 하면 부촌이라는 개념을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컨셉을 준비한 거는 그 더 전인데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알쓸신잡에서 강남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방송에서 미리 해버려서 괜히 뒷북 방송 하기 싫어가지고 좀 그 얘기를 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의 또 저만의 해석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알쓸신잡을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비교를 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남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황교익 선생님 톤으로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개발이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제3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죠. 제3한강교가 건설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강남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3한강교의 한남대교와 그다음에 영동대교가 나중에 지어지게 되는데 영동대로가 이 두 개의 축이 돼서 그 사이가 지금 강남구예요. 역삼동이나 삼성동이나 이런 데인데 그것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영동대교 남단에 바로 내려오자마자 새벽집이라는 집이 있어요. 새벽집 들어봤습니다. 새벽집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수요미식회에서 신동엽 씨가 맨날 하도 연예인들한테 그 새벽에만 하는 집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상호명을 말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땡집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니까 새벽에만 하는 집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그 새벽집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사실은 고기도 팔고 뭐 육회도 팔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당시 가난해서 육회 비빔밥이나 뭐 국밥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새벽집이 왜 유명한가 하니 알쓸신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당시에 이제 강남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한강 이남에다가 뭐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뭐 유흥업소라든지 술집을 차리면 세금을 많이 면제해주는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영동대교 밑에라든지 한남대교 밑에 호텔들이 관광 호텔이나 호텔들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도 있는 뭐 클럽들 그런 게 대부분 이제 영동대교 밑에나 한남대교 밑에 그 사이에 다 있는데 영동대교 밑에 오자 떨어지자마자 이제 있는 호텔이 엘루이 호텔이었고 그렇죠, 엘루이. 그 밑에가 옛날에 줄리아나라는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줄리아나. 저희 세대는 아닙니다. 저보다 이제 선배 세대인데 저도 이제 그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줄리아나에서 이제 실컷 즐기다 온 이제 젊은이들이 한 3시, 4시에 새벽에 이제 출출하니까 나이트클럽에 나와서 국밥 한 그릇 하고 육회에다 소주 한 잔 하는 데가 바로 새벽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핫한 사람들은 새벽에 그 새벽집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도 이제 그 밤늦게까지 스케줄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일탈을 또 즐기신 연예인분들이 새벽집에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사실 새벽집의 유래가 이제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는 새벽집이 어딘 줄 아니까 저 새벽에만 하는 집이라고 저렇게 표현하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얄팍한 그 썰을 한번 떨어봤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유래가 있네요. 거기 한우 그 육회 비빔밥 되게 맛있어요. 육회 비빔밥. 네, 그럼 그- 고깃집인가요? 고깃집이죠. 아, 거기도 이제 그 룸으로 된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약간 좀 비싸기도 하고 아하. 좀 뭐 연예인이나 혹은 뭐 좀 높으신 분 딱 봐도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대부분 봐도 높으신 분들과 그 가족들과 그 자제분처럼 보이는 한 가족 아하. 이런 분들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피디님이 이렇게 유용을 즐기십니다. 아니, 뭐 유용한 얘기야. 저는 하나 육회 비빔밥 먹으러 간 건데. 아, 그걸 드시러 간 거예요? 네, 그거 맛있으니까. 아, 맛있으니까 그거 먹으러 아니 갔죠. 같이 뭐 LA에서 놀다가 나오셔서 드신 거 아니에요? LA는 저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요? 그 저도 모르겠는데 그 못 들어가더라고요. 아. 차별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새벽집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맛있다고 하니까 음. 또 궁금하네요. 맛이. 그리고 저는 신사동에 있는 그 가로수길에 자주식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주식당. 여기에도 굉장히 이쁘게 사진도 이쁘고 음식도 이쁘게 나와요. 그 맛도 있어 심지어 음식도. 물론 단가는 좀 신사동 물가예요. 그 자주식당의 단가는. 근데 여기에 이제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스팸구이, 묵은지 마리와 주먹밥. 이게 정말 인기 많아요. 스팸 구이랑 묵은지는 정말 실패할 수가 없는 그쵸. 조합이네요. 그렇죠. 그 옛날에 모 연예가 중계 모 리포터가 스팸을 김치에 싸서 한번 먹어보시라고 외국인한테 권했잖아요. 연예가 중계 세트네요, 거의 뭐. 그쵸. 연예가 중계 세트. 근데 이게 아주 안주가 별미고 이거 말고도 뭐 두부 명란탕도 있고 갑자기 침이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이제 호롱 낙지도 있고 호롱 낙지. 양념 복살구이 이런 것도 있고 육전, 낙지볶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음식이 깔끔하고 예뻐요. 사진 찍기도 좋고 맛있어. 그걸 쭉 들어보니까 이 약간 물론 음식을 잘 하시겠지만 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메뉴들이 다 모여 있네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음식을 잘 하시겠죠. 음. 사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맛있는 거겠지만 되게 듣기만 해도 되게 침 넘어가는 그런 메뉴들만 있네요. 여기는 들어가시면 여기가 되게 좁은데 들어가시면 바깥에 주방 있는데 테이블이 한 3개 정도 있고 4인 테이블 3개 정도 있고 안쪽에 내실처럼 들어가면은 거기도 테이블이 한 3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 뭐 우리만의 저희는 사실은 제가 더 시끄러워갖고 4시에 우리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 방으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긴 한데 사장님도 죄송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자분들 강추. 여자분들은 뭐 웬만하면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뭐 이렇게 여자분들과 같이 가기에 딱 적당한 분위기인데. 네. 여자분들끼리 가도 되고 뭐 남자분이 여자분들 같이 가셔도 되고. 남자끼리는 안 되나요? 남자끼리는 안 될 건 없지만 그래요? 남자끼리는 자주식당 건너편에 황소 우림 곱창이라고. 아니 갑자기 너무 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 아니에요? 급이 떨어졌다니 곱창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가게 약간 딱 듣기만 해도 가게 분위기가 지금 떠오르잖아요. 지금 황소 뭐 곱창이요? 근데 맛있어. 황소 곱창 여기 광고에 엄청 맛있어요. 진짜 물론 뭐 황소 곱창도 사실은 곱창도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메뉴죠.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여기 곱창 전골이 아주 맛있고 분위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곱창집 분위기다. 원형 테이블에 쭉 앉아서 네. 복닥복닥하게 먹고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신사동 가면은 이제 우리 다빈님 만날 때는 이제 곱창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좀 공적인 일을 하거나 뭐 비즈니스적인 관계거나 할 때는 이제 자주식당에서 뵙시죠. 이런 뭐 뵙시죠. 자주식당에서 뵙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저 또 가로수길도 전 잘 몰라서 그냥 되게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밤에 그 가로수길을 가보면 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림이더라고요. 하림. 그렇죠. 그게 원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이 정말 팔려서. 그 S라인 건물이잖아요. 맞아요. S라인 건물이고 불이 화려해갖고 하림밖에 안 보여요. 가면. 그 낫지. 그 전에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었는데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장님이 얼마 전에 큰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야. 이거 닭집들이 문제네. 이거 닭집들이. 그 터가 안 좋은가 봐요. 그 건물 터가 안 좋은가 봐요. 약간 좀 하림도 뭐 그 탈세 때문에 준 거잖아. 참. 그래서 아무튼 사장님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참. 그러니까 하림 그냥 건물이 되게 그냥 기억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강남을 하면 또 강남 스타일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 알쓸신잡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강남 스타일이 왜 떴는지를 막 분석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단순하게 코드로 접근한 게 성공 요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까지 뭐 국가 관주도나 또 이런 한류 문화 확산에 노력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먹히고 강남 스타일이 먹힌 이유에 막 그 토론을 막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보면서 음식이랑 오늘 또 주제가 음식이니까 음식이랑 연결을 좀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캠페인 외국 광고하고 외국에다가 출품하는 거 보면 비빔밥, 뭐 궁중 절편, 뭐 이런 거, 뭐 궁중 음식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출품을 하고 그 내놓는데 사실 외국인들한테 한국 음식 이미지 나쁘지 않거든요. 되게 좋아요. 근데 다만 메뉴가 좋아하는 메뉴가 떡볶이, 뭐 삼겹살, 치킨, 또 불고기, 그렇죠. 갈비, 예. 약간 단 종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걸로 이제 어떤 한국 음식이나 음식 한류를 좀 선도를 했으면 훨씬 잘 먹힐 텐데 아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그런 거 막 절편 이런 거 안 먹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궁중 음식 먹지도 않는데 전 신선로 무슨 맛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먹는 음식을 외국에 가서 그렇게 먹으라고 하니 그게 안 먹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거는 이해는 돼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뭐 약간 윗분들이 네. 굳이 이제 그런 궁중 음식을 출품하려는 이유는 일단은 미적으로 예쁘긴 하죠. 그런 게 좀 예쁘게 잘 꾸며서 나오고 딱 보기 예쁘니까 왜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주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무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자국인들한테도 수요가 없는 메뉴를 출품하는 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죠. 네. 아 사실 그 미국에서 지금 유학하신 분이나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 음식은 사실 이 푸드 트럭 같은 데서 뭐 불고기 샌드위치, 불고기 버거 내지는 이런 식으로 되게 상당히 인기 있는 메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으로 차라리 어필을 했으면 좀 더 어떤 히트를 칠 수 있을 텐데 뭐 자국인들 잘 안 먹는 그런 어떤 전통 음식, 전통 한식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니 거기서 좀 그 에러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까 다비님이 뭐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쁘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딱 강남 스타일 또 강남 스타일이 얼마나 속칭 쌈마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메가히트를 했고 덕분에 한국의 어떤 이미지랄까 그 많이 좋아진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에 계신 분들 많이 예를 들면 이미지가 좋았다기보다는 뭐냐면 설명회가 쉬웠대요. 그래서 한국 예, 강남 스타일. 그렇죠. 왜냐하면 너 어디서 왔니?라고 보통 너 중국인이 일본인이 물어보는데 근데 한국인이야라고 얘기하면은 한국이 어디 있는 건데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게 또 복잡해지는데 강남 스타일 이후에는 나 강남 스타일 그 나라야 그럼 거기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격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간 실제적으로 외국에 가 있는 그 유학생이나 어떤 교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자부심과 어떤 편리성을 줄 수 있는 성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막 너무 외국인들 못 먹는 김치나 나물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는 거 양념치킨 뭐 프라이 치킨 얼마나 좋아요. 치맥 이거 중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떡볶이 이런 거 약간 덜 맵게 해서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걸 좀 더 알리면 좋지 않을까. 갑자기 그 음식의 세계화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 또 김치 말씀하시니까 떠올랐는데 왜 그 아시죠? 입국 심사라고. 그쵸. 그 연예가 중계에 나와서 김치를 막 찢어서 손으로 찢어갖고 이렇게 먹이잖아요. 전에 그 휴잭맨이 한국 와서 그때 리포터가 김치를 손으로 찢어갖고 주는데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하던데. 아니 그 일반인들도 그렇게 안 먹. 물론 손으로 찢어 뭐 그 김장할 때나 이렇게 찢어 먹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다 젓가락 해서 아니면 가위로 잘라지는 거 먹거나 젓가락 뜯어서 먹지 누가 그렇게 먹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먹이는 걸 보면서 되게 만족해하잖아요. 잘 먹으면 가하게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아니 김치를 홍보를 하려 그래도 사실 왜 김치도 아시겠지만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김치볶음. 그렇죠. 김치볶음밥. 그런 거 좋아하죠. 김치볶음밥. 그런 거는 외국인들도 맞아. 거부감이 적어요. 맛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볶음 김치를 홍보하면 좋을 텐데 굳이 그거를 생 김치를 먹어야 한국 사람인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못 먹는 사람 많아. 그렇게 하는 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중심의 생각이 아닌가. 맞아요. 사실은 좀 되게 매너가 없는 행위 자체도 그렇지만 저는 마인드 자체가 아니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본인은 한국 음식 처음에 먹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파스타만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거 어때? 사실 그런 말도 그 생각도 맞는 것 같은 게
한국 음식을 굳이 남들한테 외국인들이 좋아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냥 그 음식은 좋아하는 사람이면 먹고 그렇죠. 아니면 말고 두면 되는데 음. 이걸 자꾸 아닌 걸 먹이게 하니까. 뭘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김치가 좋으시면 김치를 드시면 되고 그쵸. 그걸 남들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다만 현상학적으로 치킨, 떡볶이, 삼겹살, 갈비 이런 것들 외국인 좋아하니까 예. 그렇다. 근데 자꾸 못 먹는 걸 홍어 먹이고 좋아하고 이상한 민족이 그런 거는 김치 좀 먹이고 이런 거를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오늘 또 얘기가 또 진지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하면서 또 강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식의 세계화까지 한번 얘기가 나왔네요. 아니 또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러니까 매스 패션 그 유행 대중 유행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면 나도 다 해야 되고 이런 유행에 민감한 민족이긴 그쵸. 한데 그와 동시에 약간 마이너 문화도 어떤 내가 마이너 문화에 심취해 있다라는 걸 약간 그게 약간 자랑처럼 되는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 평양냉면 같은 거죠. 평양냉면이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어르신들만 먹고 닝닝한 맛에 아무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뭐 막 야 냉면은 원래 평양냉면이 원조야. 뭐 한문냉면 고깃집 냉면도 아니야. 이런 약간 문화가 이제 아하.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평양냉면 요즘 조금씩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양냉면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더 많이 찾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평양냉면이 세계화가 되면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의 세계화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은 이전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외국인들한테 평양냉면을 먹이게 한 다음에 이런 거라 이거죠. 지금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네, GPA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자국민이 좋아하는 걸 남들도 좋아해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데 남이 좋아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자국민이 많이 먹는 게 자국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나온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일반적인 맛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는 거고 반면에 뭐 궁중의식 전통 제가 그걸 무시하거나 어떤 평가 절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것들은 일반인들이 많이 못 먹어본 맛이기 때문에 잘 팔리지가 않는 거고 자연스럽게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팔리지 않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아 또 근데 그거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알쓸 신잡에서 그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은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사는 집이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은 강남 같은 데 보면 차이가 큰 것 같다. 그때 주제 강남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거꾸로 생각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음식이 상위층이 먹는 음식과 하위층이 먹는 음식이 확연히 구분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하위층은 캔 통조림 먹어야 되고 뭐 고기도 뭐 얼린 고기나 어떤 스팸 같은 거밖에 못 먹는다면 상류층은 진짜 뭐 고기 다 구워서 먹거나 쪄서 먹거나 이렇게 먹는데 반면에 한국 음식은 물론 그 급이라는 게 있겠죠. 비싼 고기냐 싼 고기냐의 끝은 있지만 요리 자체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은 김치찌개 안 먹습니까? 된장찌개 안 먹습니까? 다 먹죠. 아세요? 아니 다 먹겠죠. 그 김치찌개 된장찌개 안 먹는 이것도 팩트에 기반한 그 추론이 아닌가? 아무튼 제 생각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건희 회장이 먹는 거 삼겹살 드시겠죠, 갈비 드시겠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먹겠죠. 일반 서민들도 다 먹겠죠. 그렇게 물론 그 재료의 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뉴를 말했을 때 서민들은 나 저거 못 먹어본 음식인데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평등한 거예요. 그런 그 음식에 관해서는 그 부자랑 재벌이랑 가난한 사람이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제 뭐 무료 급식소에서 제육볶음 같은 거 먹지만 이건희 회장도 반찬에 제육볶음이나 불고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래서 서양인 친구가 나는 부잣집 애들이 먹는 음식들 중에서 못 먹은 음식이 되게 많다. 근데 너네들은 안 그런 것 같아서 되게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한국 음식이 굉장히 좀 대중적이고 굉장히 어떤 이 계급의 격차가 없고 그런 게 참 매력적이고 전 그런 게 장점이다. 뭐 맛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데는 자부심 뭐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싸이가 아니라 이런 걸 영어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음식 문화에 대한 장점을 좀 자긍심으로 삶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음식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맛집도 다양하게 좀 알아보고 뭐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좀 뒷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
한식에 대한 고찰까지 근데 늘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네요. 되게 폭넓게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사실 맛집 같이 그러니까 라이트한 주제로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판에 제가 더 흥분을 해가지고 뭐 음식의 세계화니 무슨 뭐 계급적으로 평등하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저희 방송의 컨셉입니다. 이렇게 수다 떨면서 이런 짜잘한 어떤 상식 같은 것을 좀 알아가고 그런 재미로 그런 걸 재미라고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방송 성공적이었다. 우리끼리 즐거우면 안 되는데. 자평하신 거예요 지금? 저도 근데 들어보니 생각보다 왜 우리가 몰랐던 잡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이게 또 알고 드시면 조금 더 맛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그런 한식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상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뭐 삶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재밌게 잘 녹음을 했는데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너무 오늘 한쪽 그러니까 뭐 강북 지역에 맞지만 치중된 것 같은데 우리 지훈지혜 분들이 추천하는 맛집이 있다면 저희 열린 계정으로 제보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나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주제인 음식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여러 다양한 얘기 뭐 수다, 뭐 연애, 직장생활,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친구랑 수다뜬다는 생각으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좀 더 폭넓게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님 저희 주소가 페이스북 주소랑 인스타 주소, 그다음 메일 주소 한번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인스타 주소는요. 30 숫자 30 JHNJH 지훈앤 지혜 여기서 N은 알파벳 N이죠. 네, 알파벳 N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마찬가지로 30 숫자 30 지훈 JIHOON JIHYE 지훈지혜로 하시고요. 뒤에는 @gmail.com입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는 30살 지훈지혜 검색하시면 페이지가 딱 하고 뜰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민들 그리고 생각들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네, 전혀 뭐 어려운 방송도 아니고요. 같이 수다 떨어보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한번 마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8년생) 서른둥이들의 즐거운 수다타임 팟캐스트 방송 30살 지훈 지혜 연출 및 진행 GPD 다빗